제발 제 아이들의 엄마가 돼주세요. 25년 전 남편의 동거녀가 아이 둘을 데리고 와 제게 했던 말입니다. 그 여자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울던 날, 그는 엄마의 길을 포기하고 스스로 25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지금 혼주석에 앉아 제 아들의 결혼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랑의 진짜 엄마가 객석 어딘가에 앉아 남몰래 이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모진 세월을 지독하게 버텨낸 이 여자가 쉴 새 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요. 운명의 장난이라기엔 너무나 가혹했지만 아이들에게 엄마는 저 김은희였습니다. 이 두 여자는 어떤 운명의 소용돌이에 놓였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깊이 있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32살, 저는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노처녀였습니다. 은희야,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성실하고 착해. 친구 미경이가 또 소개팅을 주선했어요. 너 저번에도 그렇게 말했는데? 이번엔 진짜야. 내가 직접 만나봤는데 정말 좋더라. 그렇게 저는 큰 기대 없이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마음에 들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믿음직스러운 인상의 남자. 김경진.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박은희입니다. 어색한 인사 후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경진은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도 자연스러웠고 웃는 모습도 따뜻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분명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딘가 거리를 두는 것 같았거든요. 네 번째 만남에서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경진 씨,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저는 경진 씨가 좋거든요. 경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 씨,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게 과거가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진은 힘들게 말을 이어갔어요. 대학 시절 사귀던 여자와 동거했고 그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는 이야기. 지금 3살 된 아들이 있으며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은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은희 씨가 너무 좋아서 자꾸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과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 정기적으로 만나세요? 아니요. 아이 엄마가 원치 않아서 양육비만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참을 경진을 바라봤습니다. 경진은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솔직하게 말해주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지만 고민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경진 씨,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요. 집에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마지막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경진 씨를 믿어보자. 정직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그리고 그 어딘가에 있는 아이가 단순히 양육비를 보내는 먼 존재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언젠가 제 삶 속으로 걸어들어와 제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경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진 씨, 저 은희예요.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전화 한 통이 제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경진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경진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경진 씨, 저는 경진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은희 씨,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네. 대신 앞으로도 숨기지 말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처럼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약속합니다. 경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6개월 후 결혼했습니다. 저희는 작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행복했어요. 경진은 다정한 남편이었고 저도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한 가지 불안한 게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저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경진한테 이미 아이가 하나 있는데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결혼 2년 차 여전히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도 보였고 친정 엄마는 한약을 지어다 주셨죠. 하지만 한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그런 저를 더욱 힘들게 한 일이 생겼습니다. 옆집에 새 이웃이 이사를 온 거예요.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환하게 웃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온 유선이라고 해요. 이사 떡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떡을 받아들고 뒤로 물러서는데 복도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의 남자아이가 선이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하나는 5살쯤, 또 하나는 2, 3살쯤 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더 심란해졌거든요. 며칠 후 슈퍼에서 선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선이는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반가워했어요. 저 혼자 애들 키우느라 외로웠는데 언니 같은 분이 옆집에 계셔서 든든해요. 저 혼자 아이 키우고 있거든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선이는 밝고 부침성 좋은 여자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선이가 부러웠어요. 아이가 2이나 있다는 게. 그렇게 저는 조금씩 선이와 가까워졌습니다. 선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하고 꾸밈 없는 그런 선이를 닮아서인지 아이들도 순수하고 너무 예뻤어요. 언니, 내일 낮에 도우미 선생님이 못 오신대요. 낮에 잠깐 지훈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응, 물론이지. 저는 선이 집을 드나들며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주원이는 의젓한 아이였고 지훈이는 애교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이게 엄마의 기분이구나.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선인의 아이들을 대할 때 거리를 뒀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희야, 옆집 자주 가는 것 같던데.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선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이들도 착하고. 그래도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일찍 퇴근했을 때 마침 제가 선인의 집에 있었습니다. 주원이가 남편을 보고 달려가려 했지만 남편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은희야, 집에 가자. 잠깐만, 애들 저녁 먹여주고. 선희 씨가 하시겠지. 가자.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다퉜습니다. 남편은 제가 옆집 아이들한테 너무 정을 준다고 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선희 아이들이라도 돌보고 싶은 거야. 그게 잘못이야? 당신은 이미 아들 하나 있잖아. 어딘가에.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서 있다가 결국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선인의 아이들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웃집 아이들인데.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대하기 힘든 진짜 이유를. 밝고 싹싹한 선의의 실체가 드러난 건 딱 6개월이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선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제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거실에 마주 앉았지만 선의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녀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의야, 왜 이러는 거야? 언니, 저 용서하지 마세요. 선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그리고 무릎을 꿇은 채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니, 놀라지 말고 들어요. 주원이랑 지훈이 아빠가 있어요. 그건 나도 알아. 내가 미혼모라는 거. 아니에요. 애들 아빠는 언니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김경진 씨예요. 순간 귓전이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선희는 울먹이며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경진이와의 대학 시절 연애, 경진이 부모님의 반대,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이야기, 집을 나온 경진이와 함께 산 힘든 시절, 주원이의 탄생, 그리고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연. 주원이를 낳고 딱 1년 되던 해에 둘은 헤어졌고 헤어지고 나서야 뱃속에 둘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차마 지울 수 없어 혼자 출산했고 경진은 지훈이가 자기 아들인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했어요.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 애들은 제 옆에 있으면 잘 크기 힘들어요.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온전하고 평범한 가정을 주지 못해요. 무슨 소리야? 언니, 저는 계획적으로 이사 온 거예요. 저는 진짜 나쁜 년이에요. 저 용서하지 마세요. 경진 오빠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착하고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다는 말도요. 그 말을 듣고 내심 희망을 품었어요. 선희는 계속 울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주원이가 커가면서 아빠를 찾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혼자 아이 키우는 저를 편견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미혼모 자식들이라는 꼬리표를 이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저는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우리 애들한테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언니, 저는 아이들, 언니 아들로 키워주세요. 정말 사랑해서 더 제대로 된 가정을 주고 싶어요.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저는 선희를 밀쳤습니다. 선희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걸어갔지만 문 앞에서 다시 돌아섰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동거를 했다는 건 알았지만 아이가 둘이나 있었다니,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다니. 언제부터인가 저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남편과 닮은 주원이의 눈매, 지훈이의 웃는 얼굴. 하지만 그것들이 현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힘없이 앉아있는 저를 보고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어왔어요. 은희야, 무슨 일 있었어? 주원이랑 지훈이. 당신 아들이야?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남편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어요. 미안해. 그 세 글자가 모든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아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희한테서 1년 전에 연락이 왔었다고,
주원이 동생도 낳았다고 했고 그 아이들을 아빠인 자신에게 보내고 싶다고 했다고요. 남편은 결혼했다고 말했고 지금의 아내를 사랑하는데 힘든 상황 만들고 싶지 않다고 모질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선희가 옆집으로 이사를 왔고 저와 친하게 지내는 게 계속 신경이 쓰이고 불편하다고 했어요. 결혼할 때 내가 얘기했잖아. 나 속이지 말아달라고. 뒤늦게라도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남편한테 실망한 제가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내가 아이들을 보고 웃는 모습을 보니 더 말할 수가 없었어.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터져 나왔거든요. 나는 당신 아이를 낳지도 못하는데 옆집엔 당신 아이가 둘이나 있었어. 그걸 알면서도 나한테 아무 말 안 하고 나가. 오늘은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은 너무 조용했어요. 그날 밤은 끝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당분간 본가에서 출퇴근할게. 내 마음이 괜찮아지면 그때 연락해. 문자 한 통을 남기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희도 집 밖에 나오지 않는 눈치였어요. 저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저녁 현관 앞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 이모. 문을 열자 주원이가 서 있었습니다. 빨간 눈으로요. 주원아. 이모. 우리 잘못했어요? 엄마가 울어요. 매일 울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주원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우리가 이모를 힘들게 해서 그래요? 우리 봐주기 싫어요? 그럼 왜 우리 보러 안 와요? 지훈이도 매일 이모 찾아요. 나도 이모 보고 싶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원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지쳐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죠. 저는 주원이를 안고 선희네 집으로 갔습니다. 주원이를 넘겨주고 돌아서려는데 선희가 말했습니다. 언니, 저 정말 미안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집에 와, 우리 이야기하자. 남편이 나흘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의 과거, 선희와의 관계, 아이들에 대한 진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은희야,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내가 생각 좀 해볼게. 그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어요.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까? 선희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주원이와 지훈이를 봤습니다. 선희와 함께 장을 보고 있었는데 지훈이가 제과 코너에서 과자를 집으려다 떨어뜨렸어요. 엄마, 미안해. 괜찮아, 주원아. 엄마가 다시 집어줄게. 지훈을 등에 업은 선희가 허리를 굽혀 과자를 줍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희도 힘들었을 거예요.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면서. 주원이가 선희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은희 이모 보고 싶어? 주원아, 이모는 지금 바쁘셔. 그럼 이제 못 봐? 눈물 닦는 선희 옆에 애처롭게 서 있는 주원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선희 등에 엎여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는 지훈이. 그 아이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젠 저 아이들 없인 못 살겠구나. 저는 마트를 나와 선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으로 와줄래? 선희가 집으로 왔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고 남편도 옆에 있었어요. 선희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래?
나한테 아이들을 맡기고 싶다는 거지? 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들한테 더 나은 걸 주고 싶어요. 제대로 된 아빠도 엄마도 가정도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언니한테 맡기면 애들이 아빠 없는 아이들이란 말은 안 들어도 되고 미혼모 아이들이라는 꼬리표를 안 달아도 돼요. 그리고 언니한테는 믿고 제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저는 애들한테서 떨어질게요. 이제 주원이는 많이 커서 엄마인 저와 떨어지는 게 더 힘들 거예요. 제가 있으면 우리 주원이만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애들이 언니를 온전히 엄마로 받아들이려면 제가 없어야 해요. 저는 남편 경진을 받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 생각은? 은희야, 나는 내 결정을 따를게. 이미 내가 충분히 희생하고 있어. 더 이상 너한테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 내가 낳지 못한 아이지만 의로 키우고 싶어. 이미 사랑하고 있어. 은희야. 저는 선희를 돌아봤습니다. 선희가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선희야, 조건이 있어. 첫째, 너는 아이들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연락도 하지 마. 만나지도 마. 아이들이 나를 엄마로 받아들일 때까지. 선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법적으로 정리해. 내가 아이들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게. 알겠어요, 언니. 그리고 아이들이 크면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줄 거야. 내가 진짜 엄마라는 걸. 하지만 그건 내가 결정할게. 시기도 방법도. 네.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내가 너한테 하는 약속이야. 가끔 사진 보내줄게.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내가 볼 수 있게. 선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답장은 하지 마. 네, 그렇게 할게요. 어깨를 떨구며 앉아있는 선희를 보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마. 나랑 은희가 잘 키울게. 그리고 이젠 너도 좋은 사람 만나 내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담담히 말하고 남편은 안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한때 이 두 사람은 깊이 사랑했던 사이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함께 행복한 미래도 그렸을 테지요. 그런데 지금 선희는 무릎을 꿇고 있고 경진은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어 선희에게 행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슬프게도 느껴지면서도 온전히 제 남편이 됐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사랑했던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건 미안함과 고마움뿐이었고 그 틈에서 저는 이 가족의 엄마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선희는 일주일 안에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다른 도시로 아주 멀리. 일주일 후 선희가 이사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몰랐어요. 엄마가 영원히 떠난다는 걸. 엄마, 어디가? 언제 와? 엄마 잠깐 일 때문에 서울 가야 해. 언제 와?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주원이를 불렀어요. 주원아, 이모가 과자 사줄까? 지훈이도 같이 가자. 아이들이 저를 따라 나서자 선희는 급히 달려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주원이는 어딘가 불안한 표정이었고 지훈이는 해맑게 웃으며 엄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선희는 아이들을 더 꽉 끌어안으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 선희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기고 있을지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선희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엄마 자리를 나에게 내어주는 선희. 선희를 위해서 내가 이 아이들을 더더욱 잘 키우겠다고.
슈퍼에서 돌아왔을 때 이사 트럭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엄마는? 엄마는 좀 멀리 가셨어. 주원아, 지훈아, 엄마가 한동안 서울에서 일하셔야 해. 그동안 이모랑 아저씨네 집에서 지낼래? 엄마 없이? 응.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주원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다시 와? 응. 언젠가는. 그날 밤 주원이와 지훈이는 저희 집에서 잤습니다. 지훈이는 밤새 칭얼거렸습니다. 엄마도 없고 환경도 바뀐 것을 4살 아이도 본능적으로 알았을 테지요. 이모, 엄마 보고 싶어. 이모가 여기 있어. 주원아, 이모가 엄마처럼 너희를 돌봐줄게. 엄마는 언제 와? 곧.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원이는 결국 제품에서 울다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주원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선이야, 미안해. 내가 잘 키울게. 그날 밤 선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저 평생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평생 언니한테 사죄하고 고마워하며 살 거예요. 우리 애들 잘 부탁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주원이와 지훈이가 자는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한참 후에 선이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고마워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선이가 떠나고 석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원이는 매일 밤 엄마를 찾았어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어렸기 때문에 금방 적응했지만 가끔 물었죠. 이모,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 언제 와? 곧.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한테도 거리를 두었죠.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면 안 돼. 아이들한테 거리 두는 거. 당신은 아빠야. 제대로 아빠 노릇해야 해. 하지만 은희야, 나는. 이 착한 남자는 아이들보다 저에 대한 미안함이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죄책감 느끼는 거 알아. 나한테 미안해하는 것도 알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아이들이야. 우리 이미 우리 아들로 키우기로 한 거잖아. 그럼 제대로 하자. 당신도 나도. 알았어. 다음 날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원아, 숙제 아빠한테 보여줘. 응? 아저씨가? 아저씨가 아니고 아빠라고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응. 주원아, 이제부터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줄래? 주원이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머뭇거리다 이내 작은 목소리로 낮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 2글자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멈추고 조심스럽게 거실을 바라봤죠. 남편은 주원이를 꼭 안으며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 둘만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저씨를 아빠로 부르면서 주원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이를 찾는 횟수도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엄마를 잊어서가 아니라 주원한테는 평생 불러본 적 없던 아빠의 존재가 엄청난 안정감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남편은 주원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돌아온 주원이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이모, 나 오늘 자전거 탔어. 혼자. 아빠가 가르쳐줬어. 옆에서 지훈이가 아빠와 형을 올려다보며 나도. 왜 형만 자전거 태워줘 하는 모습에 우리 모두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분명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고마움이 누구를 향하는지
나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제는 저녁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어느 집 풍경이 우리 집에서 재현되고 있었거든요. 식탁에서 남편이 주원이 숙제를 봐주는 동안 저는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아, 알겠다. 아빠 설명 잘한다. 그럼 아빠가 선생님인데. 평범한 대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제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이젠 나도 평범한 가정을 가진 사람이 됐구나. 주원이가 남편을 아빠라 부르니 어느새 지훈이도 자연스럽게 아빠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어린 지훈이에게 선이는 너무 짧은 기억이었나 봅니다. 저는 선이가 쏟았을 애정만큼, 아니 그보다 더 지훈이에게 쏟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도 많이 안정을 찾아가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원이는 아니었나 봅니다. 전보다 선이를 찾는 횟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선이를 기억하고 그리워했어요. 어렴풋이 하지만 분명하게. 이모, 나 가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예전에 우리랑 살았던 엄마. 우리 엄마 맞지? 이제 엄마는 아예 안 오는 거지? 우리 주원이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 줄 이모는 몰랐어. 하지만 가끔 생각나. 미안해, 이모. 저는 주원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생각나는 걸 저에게 미안해하다니요. 독하게 마음먹고 천륜을 끊어낸 선이었습니다. 주원이는 그저 상황에 내몰린 것뿐 엄마와 헤어지고 싶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당연한 거야. 너를 낳아준 엄마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셔. 엄마가 생각나면 지금처럼 이모한테 말해줘. 응. 고마워 이모. 저는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주원이 마음에서 친엄마를 뺏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서서히 주원이 마음에 엄마로 자리 잡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평생 엄마라는 호칭을 듣지 못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덧 주원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주원이 손을 잡고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정말 학부모로 교문을 들어서고 있어. 평생 꿈꿨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이 손잡고 학교 가는 것, 입학식에 참석하는 것, 누군가의 엄마로 불리는 것. 강당에서 입학식이 끝나고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주원이를 따라 교실로 들어갔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몇몇 아이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와, 누구 엄마야? 되게 예쁘다. 그때 주원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엄마야. 엄마. 주원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옆자리 짝에게 큰 소리로 분명히 우리 엄마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원이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주원이는 저를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주원이는 저에게 딱히 무어라 부르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 이모라는 호칭을 지우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은 친구들 앞에서 서슴없이 자랑스럽게 우리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주원이에게 걸어갔습니다. 주원아, 여기가 내 자리구나. 응, 엄마, 창문 옆이야. 좋지? 응, 아주 좋아. 집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주원이가 친구들한테 나를 우리 엄마라고 자랑했어. 정말? 응, 나보고 예쁘다는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라고 자랑스럽게. 은희야. 전화기 너머로 남편도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그날 저는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엄마와 아들이었으니까요. 약속대로 저는 선희한테 가끔 사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주원이가 가방 메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사진을 보고 또 보고 있을 테지요. 선희한테서는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약속대로.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선희가 얼마나 그리워하며 울고 있을지를. 입학식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올 시간이 아닌데 현관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였어요. 시부모님은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말씀드리자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선뜻 말씀드리기 어려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들 경진이 철없던 시절 보육원 출신 여자와 낳은 아이로 치부해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선희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시어머니는 뒤에서 몰래 선희를 챙겼지만 시아버지는 아이들도 손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때 시아버지는 아들과 연을 끊고 사셨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현관에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은희야, 우리 며느리. 어머님, 아버님, 연락도 없이 어떻게. 시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은희야, 우리 좀 들어가도 되겠니? 거실에 앉으신 시부모님.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희야, 놀랐지? 우리가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구나. 사실 우리가 오늘 온 건 할 말이 있어서란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우리 왔어. 주원이와 지훈이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아이는 거실에 앉아 있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멈춰 섰어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주원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셨어요. 주원이가 제 뒤로 숨었습니다. 애들아, 인사드려. 할아버지, 할머니셔. 할아버지요?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우리 주원이구나. 주원아. 할아버지가 너 아기 때 본 이후로 처음 보는구나. 시어머니가 일어나 주원이 옆으로 가셨어요. 주원아, 너 돌잔치 때 할머니가 갔었어. 기억 안 나지? 시어머니가 주원이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어머, 우리 주원이 이렇게 컸네. 할머니 품보다 크겠어. 시아버지가 지훈이를 보셨습니다. 지훈이구나. 네, 저 지훈이에요.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지훈이와 눈높이를 맞추셨어요. 지훈아, 할아버지가 너는 처음 보는구나. 미안하다. 너를 진작 못 봐서 미안해. 시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저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고 시아버지가 다시 소파에 앉으셨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은희야, 우리가 온 이유는 주원이랑 지훈이 내가 키워주고 있다는 걸 들었다. 네, 아버님. 먼저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아니다. 은희야. 시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네. 저는 깜짝 놀라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쉬운 결정 아니었을 텐데 주원이랑 지훈이를 받아줘서 정말 고맙다. 시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희야, 내가 그 옛날 선희한테 너무 죄를 지었어. 그 아이가 보육원 출신이라고, 집안이 없다고, 우리가 반대했지.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알게 됐어. 선희한테 미안했고 경진이한테도 미안했지.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사과는 못했어. 시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선희한테 연락이 왔어. 내가 두 아이들을 맡아
기르기로 했다고. 자기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은 듯이 지낼 테니 부디 아이들은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자기 대신 아이들 엄마가 돼준 은희 언니한테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다면서 엄청 울더라.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희야, 우리가 그 말 듣고 정말 많이 놀랐어. 은희야, 너 쉬운 선택 아니었을 텐데. 선희의 아이들을 내 남편 전 여자의 아이들을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니?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희야,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한참 후 진정이 되고 나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은희야, 주원이랑 지훈이 우리 손주들로 받아들여도 되겠니? 어머님, 은희야,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해도 되겠니? 시어머니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아버님.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경진아, 아버지가 미안했다. 아버지. 시아버지가 경진을 껴안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경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이들 방을 눈으로 가리켰고 남편은 모든 상황을 알아채고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부모님은 저희와 함께 저녁을 드셨어요. 주원이와 지훈이도 함께요. 시어머니가 주원이를 옆에 앉히셨습니다. 주원아, 할머니가 너 아기 때 봤는데 그때 너무 예뻤어. 시아버지는 지훈이를 무릎에 앉히셨어요. 지훈아, 할아버지가 너를 처음 보는구나. 그럼 이제는 자주 볼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주원이, 지훈이 보러 이 할애비가 자주 와야지. 할아버지, 저 태권도 배워요. 보실래요? 지훈이가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 기와돌을 가지고 나와 격파 시범을 보였습니다. 어린 지훈의 진지한 모습에 모두들 웃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시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날 밤 시부모님이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희야, 너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야. 아니, 훌륭한 엄마다. 시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후로 시부모님은 정말 자주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때로는 더 자주. 한때는 저 불편해할까봐 밖에서 식사만 하시고 가셨던 분들인데 손주 사랑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시아버지는 주원이, 지훈이와 축구를 하셨고 시어머니는 아이들 간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제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우리 주원이 대단한데? 너무 자랑스럽다. 할머니, 저 이번에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 하는데 할머니도 와야 돼요. 정말? 할머니 가도 되는 거야? 우리 손주 꼭 보러 가야지. 시부모님은 주원이와 지훈이를 아껴주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은희야, 너희 아이는 생각 안 하니? 아직 점잖니? 내가 낳은 아이. 보고 싶지 않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처음엔 사실 간절했어요. 제 뱃속에서 나온 아이를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주원이랑 지훈이가 제 전부예요. 다른 아이는 생각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순리대로 하자. 혹시라도 아이가 들어서면 감사히 낳는 거고 지금처럼 주원이, 지훈이만 키워도 좋지. 시부모님 덕분에 저는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가끔 시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은희야, 너 혼자 힘들면 언제든 우리한테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시간이 흘러 주원이는 중학생이 됐고 지훈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다만 주원이 마음에 남았을 상처는 괜찮을지 그건 내내 신경이 쓰였습니다. 장남이라 그런 걸까요? 주원이는 의젓하고 속이 참 깊은 아이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여전히 자주 오셔서 아이들을 챙겨주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 주원이 목소리가 변했네. 사춘기구나. 할아버지, 저 키 엄청 컸죠? 그럼 이제 할아버지보다 크겠어. 시부모님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훈이는 완전히 저를 친엄마로 알고 자랐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달리기 했거든. 나 1등 했어. 우와, 우리 지훈이 최고.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매일 저녁에 공원에서 나랑 같이 뛰어줬잖아. 지훈이는 이제 선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원이는 달랐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된 주원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속마음을 좀처럼 비추지 않는 아이인데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엄마, 나 뭐 하나 물어봐도 돼? 응, 뭐든지. 내 친엄마, 지금 어디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원아, 그건 괜찮아. 엄마가 말 안 해줘도 나는 지금 엄마가 내 진짜 엄마라고 생각해. 하지만 가끔 궁금해. 친엄마 잘 살고 있는 거지? 응, 잘 지내고 계셔. 너희들이 잘 지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셔. 주원이는 이제 많이 컸습니다. 친엄마의 안부를 걱정하고 감사히 기억할 만큼이요. 나는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친엄마가 올 거라고 믿고 기다렸는데 계속 안 와서 언젠가부터 친엄마가 미워졌던 것 같아. 주원이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려한 대로 상처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내 친엄마는 너희를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더 좋은 환경을 주고 싶어서 이런 결정을 한 거야. 그땐 너희가 너무 어려서 상황을 잘 설명 못했어. 엄마는 그게 두고두고 미안했어. 알아. 이제는 알 것 같아. 그래서 걱정돼. 친엄마는 잘 살고 있는지. 말을 끝낸 주원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분명 느껴졌습니다. 나에 대한 감사함, 친엄마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큰 아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나는 남편에게 낮에 주원이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원이에게 언제쯤 친엄마를 만나게 하는 게 좋을지 남편과 오래도록 상의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주원이는 고등학생이 됐고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어요. 엄마, 나 아빠처럼 선생님 될 거야. 그래, 너랑 잘 어울려. 주원이는 차분하고 다정하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도 괜찮을 것 같아. 응, 아빠 보면서 배운 게 많아.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 주원의 말을 들은 남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들. 부자가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다시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원이는 제법 공부를 잘했고 학업 욕심이 있어서 학원 외에 따로 과외를 받길 원했습니다. 저는 그런 주원이가 기특해서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월급으로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를 감당하기엔 빠듯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주원이는 원하는 수업을 더 받을 수 있었어요. 뿌듯했습니다. 몸이 힘든 건 하나도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과 아이들 아침을 차려놓고 아이들 학교 다녀오면 먹을 간식을 만들어 놓고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해서 어질러진 집안을 치우고 저녁 준비하고 씻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고
이런 정신없는 삶이 때로는 힘에 부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내가 그렇게 꿈꾸었던 워킹맘의 삶이라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엄마의 삶이었습니다. 큰 아이 주원과 다르게 지훈이는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습니다. 지훈아, 저녁 먹자.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싫다니까요. 문을 쾅 닫는 소리. 저는 멍하니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가 저렇게 말하다니. 주원이는 사춘기 때도 순했어요. 말대꾸 한 번 안 하고 착하게 자랐죠. 하지만 지훈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일 밤 이런 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지훈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은희야, 지훈이 저거 봐. 주원이는 저 나이 때 저러지 않았는데. 여보, 애들마다 다르잖아.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지. 부모한테 대드는 게 말이 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말도 맞았으니까요. 어느 날 밤 지훈이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성적표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훈아, 이게 뭐야? 성적표요. 그걸 내가 모를까봐? 20등이나 떨어졌잖아. 그래서요? 지훈이의 무덤덤한 대답에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가 뭐야? 너 언제까지 공부 안 할 거야?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성적은 뭐야? 놀기만 하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아빠는 맨날 성적. 제 마음은 생각 안 해요? 마음? 내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는 제가 알아서 해요. 뭐, 지금 아빠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거 아니고 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남편이 손을 들려는 순간 제가 뛰어들었습니다. 여보, 안 돼. 은희야, 비켜. 지훈아, 방으로 들어가. 지훈이가 울면서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남편이 거칠게 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은희야, 지훈이 왜 저래? 주원이는 저렇지 않았는데. 여보, 주원이랑 지훈이는 달라. 어렸을 때부터 둘은 성향이 달랐잖아. 다른 게 아니야. 지훈이는 너무 버릇이 없어. 사춘기면 부모한테 대들어도 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줘. 지금 지훈이를 밀어내면 안 돼. 나는 밀어낸 게 아니야. 바로잡으려는 거지. 소리 지르고 화내지 말고 대화로 풀어야지.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대화? 지훈이가 대화가 돼? 맨날 방문 쾅쾅 닫고 들어가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지훈이 방으로 갔습니다. 지훈이가 침대에 얼굴을 묻고 있었어요. 지훈아, 요즘 마음이 힘들지? 엄마 미안해. 나 나쁜 애야. 지훈아, 그런 말 하지 마. 넌 나쁜 애가 아니야. 사춘기라 그래. 곧 지나갈 거야. 근데 형은 안 그랬잖아. 형은 착했잖아. 지훈아, 형이랑 너는 달라. 비교하지 마. 아빠는 맨날 비교해. 주원이는 저렇지 않았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훈아, 아빠는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걱정? 그냥 실망한 거지. 형 같은 아들 원하시는 거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지훈이의 사춘기는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날로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집도 이럴까?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루는 지훈이가 학원 끝난 시간에도 집에 오지 않아 혼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훈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늦은 저녁을 차려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학원 끝나고 바로 집에 와야지. 엄마가 여러 번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고.
친구 집에서 좀 놀다 왔는데 그게 왜요? 지훈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했잖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하고. 아, 진짜. 맨날 간섭만 하시네. 지훈이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 순간 주원이가 수저를 탁 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김지훈. 주원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식탁에는 싸늘한 공기만 흘렀습니다. 형,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지훈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의 눈빛이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저도 주원이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주원아, 괜찮아. 내가 말리려 했지만 주원이는 계속했습니다. 친구 집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엄마한테 연락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게 그렇게 간섭이야? 형은 몰라. 맨날 방에 들어가 있어. 형이랑 얘기 좀 하자.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지훈이 방 쪽으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김지훈. 너 엄마가 너한테 뭐가 모자라? 무슨 소리야? 밥 해주시지, 빨래 해주시지, 학원비 대주시지, 아프면 병원 데려가 주시지. 엄마가 너한테 안 해주는 게 뭐가 있어?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 순간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주원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그건 다 사랑이고 희생이야. 그게 너한테는 당연한 거야? 형은 왜 그래? 갑자기. 너 엄마가 얼마나 힘드신지 알아? 너 때문에 요즘 얼마나 우시는지 알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원이가 알고 있었구나. 엄마가 울어? 내가 뭘 했냐고? 매일 짜증내고 말대꾸하고 한숨 쉬고. 그게 엄마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너 생각해 본 적 있어? 주원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지더니 간절한 어조로 변했습니다. 엄마한테 잘해. 제발. 엄마는. 주원이의 말이 끊겼습니다. 엄마는 뭐? 엄마는 우리한테 최선을 다하시잖아. 엄마가 우리를 대하듯 너도 엄마를 소중히 대하란 말이야. 형이 부탁할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도 엄마한테 뭔가 잘못한 일 있어? 뭔 소리야? 아니, 형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없어, 그런 거. 어쨌든 지훈아, 엄마한테 잘해. 알았지? 다시는 엄마 앞에서 목소리 높이지 마. 엄마 우시게 하지 마. 제발. 알았어, 형. 문이 열리고 주원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려 설거지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그렇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렀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동생을 위해 침묵하고 저를 위해 동생을 타이르고 나를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이 아이는 얼마나 많은 걸 혼자 견디고 있었을까요? 항상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주원이가 진짜로 괜찮은 줄만 알았습니다. 주원이는 저한테 미안해서 사춘기도 제대로 겪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원이가 부엌으로 걸어와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지훈이가 철이 없어서 그래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주원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저희한테 너무 많은 걸 주셨는데 지훈이 저 녀석은 그것도 모르고. 주원아. 저는 주원이를 꽉 껴안고 눈물을 하염없이 쏟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지훈이는 지금 마음껏 사춘기를 겪고 있습니다. 반항도 하고 말대꾸도 하고 짜증도 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그게 아이가 부모를 믿고 의지한다는 증거라는 걸 주원이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원이도 차라리 지훈이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를 그냥 엄마로 알고 자랐더라면 나이답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속을 썩이는 지훈이가 차라리 고마울 지경이었습니다. 주원이가 너무 빨리 철이 들어버린 게 제 탓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주원이에게도 투정 부릴 권리를 줘야겠다고. 이제는 주원이에게도 철없을 권리를 줘야겠다고. 진짜 엄마의 아들로서 마음껏 사랑받을 권리를 줘야겠다고.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마음속으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주원아, 너무 빨리 철들지 않아도 돼. 저는 주원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곧 우리한테 닥칠 지독한 현실 앞에서 주원이는 철없을 기회를 또 잃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주원이도 알지 못했습니다. 더 독해져야 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주원이가 고등학교 1학년, 지훈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 3월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은희야,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교무회에 있어서. 그래, 저녁은 밖에서 먹고 와. 응, 다녀올게. 남편이 제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는 걸 알았더라면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경진 선생님이 사고를 당하셨다고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빨리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괜찮을 거야. 남편은 강한 사람이잖아. 괜찮을 거야. 계속 되뇌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대형 화물차와 충돌로 현장에서 즉사하셨다는 말만이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남편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알아볼 수도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남편은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제발, 일어나 봐. 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대답하지 않을 사람.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계셨고요.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주먹으로 바닥을 치셨습니다. 한때 욕심이 앞서 아들을 힘들게도 했지만 지금은 아들을 잃고 울부짖는 가엾은 노인의 모습입니다. 비극은 이렇게 소리 없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장례식장,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고 위로의 말들이 들렸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원이와 지훈이가 상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17, 14. 아직 아버지를 보내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어요. 주원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17살 아이가 아버지를 잃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다니.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주원이는 의젓하게 인사했어요. 한 명 한 명에게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감정 하나 없이 마치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말하는 주원이를 보며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지훈이는 달랐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 아빠. 지훈이가 빈소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지훈이를 쳐다봤어요. 주원이가 재빨리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지훈아, 조용히 해. 여기 사람들 많아. 주원이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옆에 오셨어요. 시어머니 눈도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은희야. 주원이. 저 아이 괜찮은 거니? 모르겠어요, 어머님.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걱정이에요. 나중에 터지면 안 되는데.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주원이가 얼마나 큰 폭탄을 안고 있는지. 3일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니 너무 조용했어요. 남편이 없는 집, 남편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집, 아직은 모든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쯤 주원이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급히 일어나 주원이 방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주원이가 침대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이불을 움켜쥐고 온몸을 떨면서 주원이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어요. 주원아, 주원아. 주원이를 흔들었어요. 한참을 흔들자 주원이가 눈을 떴습니다. 주원이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제야 주원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원이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온몸을 떨면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도 주원이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교복을 입어야 하는데 주원이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원이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이불 속에서 나오는 작은 목소리. 주원이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씻지도 않고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문 틈으로 몰래 들여다보면 주원이는 그저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주원이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커튼이 쳐져 있어서 항상 어두웠어요. 주원이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말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은희야, 주원이 심각한 것 같다. 내일 병원 가보자.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 시아버지가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시부모님과 함께 주원이를 데리고 대학병원 안에 있는 정신의학과를 찾아갔습니다. 주원이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어요.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불렀습니다. 주원이는 현재 중등도 우울증 상태입니다. 무기력감, 식욕저하,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보이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면서 주 2회 정도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주원이 과거력을 보니 5살 때 생모와 갑작스럽게 헤어졌다고요? 시부모님도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주원이와 지훈이를 어떻게 키우게 됐는지, 그 상실감이 주원이 내면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 겪은 상실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내면에 묻어둡니다. 주원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경험. 그걸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받아들였던 거죠. 주원이한테 상처가 깊을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버님을 잃으면서 그 상실감이 다시 촉발된 겁니다. 묵혀뒀던 감정이 함께 터져 나온 거죠. 엄마를 잃고 이번엔 아빠까지.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잃는구나라는 무의식적 믿음이 생긴 거예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원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엄마는 몰랐어. 주원이한테는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나는 안전하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요. 어머님이 계속 말씀해 주셔야 해요. 엄마는 어디 안 간다.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다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네, 선생님.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환경도 변화를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집은 아버님과의 추억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주원이한테는 계속 상처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도 바뀌고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그날 밤 시부모님이 저녁을 드시러 오셨을 때였어요. 시어머님이 먼저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은희야, 우리 동네로 이사 오면 어떠니? 주원이 상태가 이런데 내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 거야. 우리 근처에 살면 우리가 도울 수 있잖아.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은희야. 그리고 주원이한테는 지금 아빠 자리를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할 것 같구나. 그리고 사실 우리도 힘들다. 아이들을 봐야 우리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도 지금 사는 게 아니야. 무슨 정신으로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 손을 꽉 잡았어요. 주원이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힘들었습니다. 저도 시부모님을 의지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했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주원아, 지훈아, 우리 이사 가면 어떨까? 주원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주원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이사요? 응, 할아버지, 할머니 집 근처로.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주 보러 오실 수 있잖아. 주원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사실 이 집에 있으면 자꾸 아빠 생각나서. 주원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원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기 거실 소파에 아빠가 앉아 계실 것 같고, 아빠 방 지나갈 때마다 아빠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엄마, 나도 좋아. 할아버지, 할머니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어. 지훈이도 겉으론 내색하지 않았지만 몰래 슬픔을 삼키며 울고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부쩍 어른스럽게 감정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춘기 때 형이 자신을 달랬듯이 이번에는 자신이 의연하게 형 옆을 지켜줍니다. 한 달 후 이사를 했습니다. 시부모님 집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어요. 이사짐을 다 풀고 새 집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햇빛이 잘 들었어요. 정리를 해놓으니 남편의 물건이 없다는 게 너무 허무했습니다. 지훈이는 자기 방을 보러 갔어요. 주원이도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창밖을 보고 거실을 보고 자기 방도 들어가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집 안을 둘러보던 주원이가 제게 왔어요. 엄마, 여기 마음에 들어요. 주원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그 미소가 저에겐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그래, 주원아. 우리 여기서 함께 다시 시작하자. 저는 주원이를 꽉 안았습니다. 주원이도 저를 안아줬어요. 얼마 만에 안아보는 주원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한 후 우리 생활은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말 매일 오셔서 주원이와 산책을 하셨어요. 오후 7시만 되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면
눈물이 자꾸 흘렀습니다. 그 옛날 남편이 주원이와 공원에 가던 모습이 생각나서요. 고맙게도 시아버지가 그 자리를 채워주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저녁을 해주셨어요. 점심쯤 오셔서 부엌에서 요리를 하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주원이는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학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사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 가볼게요. 정말? 괜찮겠어? 응, 할아버지가 도망치지 말고 부딪혀보라고 하셨어요. 엄마, 나 괜찮아요. 이제 좀 나가고 싶어요. 집에만 있기 답답하기도 하고. 주원이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눈까지 웃는 그런 웃음. 그날 교복을 입고 현관문을 나서는 주원이를 저는 참으로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주 오랜만에 선희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교복을 입고 밝게 웃는 주원이 사진을요. 이사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주원이는 이제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성적도 예전처럼 올라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병원에 다녔어요. 어쩌면 주원이한테는 꼭 거쳐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혼자만 담아두고 있었던 그 상처를 한 번은 끄집어내야 했어요. 시아버지도 그런 마음으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주원이와 병원에 가시는 걸 테지요. 바쁜 저를 대신해서요. 저는 남편의 빈자리를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피아노 레슨비, 주원이 병원비, 학원비, 생활비. 돈이 계속 나갔어요. 남편의 보험금은 집을 팔면서 남은 대출금을 갚고 이사하면서 상당 금액이 지출됐습니다. 이제는 낮에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만으로는 이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낮에는 병원, 저녁에는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 퇴근해서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해놓고 밤 8시 식당으로 출근해 새벽 1시까지 쉴 새 없이 주방 일을 했습니다.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바쁜 저를 대신해 아이들을 챙겨주시는 시부모님이 계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몸이 망가질까 만류하셨지만 시부모님께 무한정 도움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은퇴하신 지 오래였고 연금으로 살아가고 계셨으니까요. 주원이 우울증 치료는 꼬박 2년 반이 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치료 종료를 말씀하실 때까지 시아버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원이와 함께 병원과 상담센터를 오갔습니다. 다시 차분하고 의젓한 주원이의 모습으로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아버님의 부단한 노력 덕분이었음을 저도 주원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주원이를 데리고 병원을 전전하실 때 시어머님은 바쁜 저를 대신해 지훈이를 전적으로 맡아주셨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간식 먹여 학원으로 데려다 주셨고 학원 끝나는 시간 맞춰 피아노 레슨 교재를 챙겨 학원 앞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지훈이가 가는 곳 어디든 할머니가 함께 했습니다. 일하는 며느리를 대신해 아버님과 어머님은 제 발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도 직접 아이들을 챙기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지만 현실은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특히 음악을 하는 지훈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악기를 연주할 때의 지훈이는 누구보다 반짝였습니다. 지훈이는 아빠를 잃은 상실감을 음악으로 치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회복을 위해서요. 정신없는 세월들이 또 흘렀습니다. 주원이가 대학을 졸업했고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엄마, 첫 월급이에요. 주원이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주원아, 이걸 왜? 돈 벌어서 엄마 다 드리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이 돈 때문에 엄마가 지금껏 고생한 걸 생각하면. 그래서 첫 월급은 꼭 엄마 다 드리고 싶었어요. 주원이가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식당 일 그만하세요. 제발이요. 지훈이 레슨비는 이제 제가 낼게요. 주원이 손이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저는 주원이가 쥐어준 봉투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간 힘들었던 세월들을 주원이가 다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주원이의 바램대로 저는 6년 만에 밤 출근을 멈췄습니다. 오랜만에 저는 일찍 잠들 수 있었어요. 새벽 1시가 아니라 밤 10시에. 지훈이도 음대에 입학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고 학교 오케스트라에도 발탁됐습니다. 두 아들 모두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여보, 우리 아들들 정말 잘 컸어. 당신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몇 년 후 지훈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오케스트라 정식 단원이 됐습니다. 언제까지나 사춘기 아이로 남을 것만 같았던 우리 지훈이,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온 지훈이가 드디어 꿈꾸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선희에게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어 무대에 오른 지훈이 사진을요. 아이들이 자립하면서 생활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주원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내 여자친구 수아야. 수아는 착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원이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주원이가 어머님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자기는 엄마를 많이 닮았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주원아, 이렇게 따뜻한 아이로 자라줘서 고마워. 저는 또 선희한테 사진을 보냈습니다. 주원이와 수아가 함께 찍은 사진. 한참 후에 선희한테서 짧은 답장이 왔어요. 주원이가 이렇게 컸네요. 고마워요, 언니. 그게 25년 만에 선희한테서 온 첫 답장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주원이가 결혼한대. 올 수 있어?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와야지. 그런데 아직은. 네, 조용히 식만 보고 올게요. 아무도 모르게. 고마워. 그렇게 주원이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주원이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 누군가의 남편이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기쁘면서도 아쉽고 뿌듯하면서도 왠지 모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직 식도 안 시작했는데. 주원이가 웃으며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멋있어서. 아빠 생각 많이 나시죠? 저도. 주원이는 제 마음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주원이는 커갈수록 체격과 외모가 남편 경진을 참 많이 닮아갔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 주원이 모습은 30년 전 남편의 모습과 어쩜 이리도 같은지요. 저는 그 옛날 남편을 안 듯 주원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시부모님도 오늘 누구보다 무거운 마음일 겁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는 아들 생각에 눈물부터 보이셨습니다. 경진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면서 어머님은 자꾸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시도 그 사람을 잊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아들, 제 남편, 아이들의 아빠. 특히나 오늘은 남편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집니다. 남편 생각에 복도에서 마음을 추스르다 멀리서 한 여자를 봤습니다.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고 조심스럽게 서 있는 여자.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선희.
천천히 다가가자 선희가 돌아봤습니다. 언니.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희가 맞나? 25년 전 옆집에 이사와서 밝게 인사하던 여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흰머리가 꽤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50대 후반이라고 하기엔 너무 늙어 보였습니다. 언니, 저 왔어요.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선희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옷은 깔끔했지만 낡아 보였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2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바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 저 뒤에 조용히 앉아 있을게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 사진으로 외로움을 달랬던 25년의 시간들이 선희를 참 많이 늙게 만들었습니다. 선희야, 그동안 힘들었지?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한테 아이들 사진 오는 날만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게 제 낙이었어요. 그 사진들 보면서 웃고 울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선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니, 주원이, 지훈이. 제가 키웠다면 이렇게 반듯하게 못 컸을 거예요. 선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빛바랜 통장과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갈색 도장이었습니다. 언니한테 이걸 드리는 것도 염치가 없어요. 전 낳기만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아이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요. 고개를 들어 선희를 보았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채 간절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희야, 내 마음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그런데 이건 주원이한테 직접 줘. 선희가 놀랐는지 저를 잡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직접요? 이제 아이들한테 말할 때가 된 것 같아. 이젠 너도 아이들 그리워하며 사는 거 그만해야지. 선희는 그대로 몸이 굳은 채 눈물만 계속 쏟아냈습니다. 저는 통장과 도장을 다시 선희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선희야, 주원이, 지훈이를 낳아줘서, 그리고 나한테 맡겨줘서 너무 고마워. 그간 내가 누려야 할 것들 내가 다 누렸어. 이제 너도 아이들 보고 살아. 그런데 선희는 다시 통장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가 무슨 염치로 아이들 앞에 다 늙어서 아이들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요. 전 지금처럼 언니한테 아이들 소식 듣는 것만도 감사해요. 이건 언니가 알아서 써줘요. 미치도록 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을 텐데도 선희는 아이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저는 통장과 도장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그래 선희야. 내 마음 알겠어. 내가 아이들한테 잘 전달할게. 고마워. 이 통장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희의 25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25년의 사랑,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나를 향한 25년의 감사. 언니야말로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리고 주원이 결혼식에 올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선희의 늙은 얼굴, 거친 손, 수척한 몸. 저는 선희를 안았습니다. 25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주원이, 지훈이 엄마였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똑같은 깊이로 사랑을 주었습니다. 선희야, 식 시작하기 전에 화장 좀 고쳐. 눈 다 붓겠어. 네. 언니도요. 우리는 오랜만에 25년 전 은희와 선희로 돌아가 아주 잠깐 웃었습니다. 혼주석에 앉자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는 주원이,
그 옆에 서 있는 예쁜 신부수와 그리고 객석에 앉은 수많은 하객들. 저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오늘은 남편 생각을 안 하겠노라 그렇게 마음을 독하게 먹고 왔지만 남편의 젊은 시절과 똑 닮은 주원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여보, 주원이 당신을 정말 많이 닮았어. 결혼 행진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부 아버지와 함께 수아가 입장했어요. 주원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혼주님께 인사드린다고. 혼주석에는 저와 시아버지가 앉아 있습니다. 주원이와 수아가 저희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시아버지도 눈가를 닫고 있었죠. 주원이와 수아가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신랑의 동생 김지훈 군의 축가가 있겠다고. 주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한테 축가를 부탁했을 때 지훈은 취업 준비로 바빠서 힘들다고 거절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꽤 오래전부터 지훈이는 형의 결혼식 축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직접 작사 작곡한 오직 형과 형수님만을 위한 곡입니다. 지훈이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26, 제대 후 복학해서 대학교 4학년이 된 지훈이 정장을 입은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 김주원의 동생 김지훈입니다. 형, 결혼 축하해. 형수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저희 형은 30년 동안 저희 가족이 키운 프리미엄 상품이니까 AS는 평생 무료입니다. 문제 생기면 언제든 시댁으로 보내주세요.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문득 뒤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선희를 봤습니다. 맨 뒤 구석 자리에 앉은 선희. 선희는 지훈이를 보고 있었어요. 얼어붙은 것처럼 그저 지훈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반주가 시작됐고 지훈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식장을 가득 채운 맑고 깨끗하고 감정이 담긴 목소리. 저는 혼주석에 앉아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내가 이렇게 컸구나. 중학교 때 음악을 하고 싶다고 말했던 지훈이. 사춘기 때 방황하던 지훈이. 아빠랑 싸우고 울고 힘들어하던 그 시절. 딸같이 다정하고 섬세한 우리 아들 지훈이. 그 모든 시간을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훈이는 형의 결혼식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시 뒤를 돌아봤어요. 선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떠는 모습이 멀리서도 느껴졌습니다. 선희는 지훈이를 마지막으로 본 게 25년 전이었습니다. 4살짜리 꼬마였죠.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다니던 작은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180cm가 넘는 키에 넓은 어깨에 당당한 모습으로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선희는 지훈이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봤어요. 마치 눈에 담아두려는 것처럼 25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 사진으로만 봤던 아들, 그 아들이 지금 눈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가슴을 짚었다 놓았다, 또 입을 막았다 놓았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저 사람이 너를 낳은 엄마야. 저는 지훈이를 다시 봤습니다. 지훈이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을 낳은 엄마가 저 뒤에 앉아서 울고 있다는 것을. 뒤쪽이라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저는 알았어요. 선희의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지훈이의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식장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선이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지훈이는 단상에서 내려와 형과 수아를 차례로 안았습니다. 그리고 혼주석으로 와서 큰 덩치로 저를 안습니다. 엄마, 나 잘했어? 응, 정말 잘했어. 너무 자랑스러워. 시아버지도 옆에서 지훈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큰 놈이 아직도 그렇게 엄마가 좋아? 지훈이가 웃으며 할아버지도 안아드립니다. 그 순간 저는 미안해졌습니다. 지훈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저를 안고 있는 것을 선이가 모두 보았을 텐데 갑자기 이 모든 게 미안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선이가 누려야 할 행복을 내가 가로챈 것 같아서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25년 전 제가 아이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는 선이의 자리였겠지요. 오늘 우리 둘의 아들인 주원의 결혼식을 저는 혼주석에서 봤고 선이는 맨 뒤에서 봤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잘한 선택일까? 아이들은 행복했을까? 그런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야, 아이들 키우느라 그간 고생 많았다. 아버님, 어머님이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 아이들 아빠의 빈자리는 시부모님이 아니셨다면 채우기 힘들었을 겁니다. 식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을 때 선이는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면서도 선이는 쉴 새 없이 봅니다. 지훈이를 보고 주원이를 보고 다시 지훈이를 보고 선이는 마지막까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 담으려는 듯 긴 시선으로 25년 만에 본 아들, 어쩌면 마지막으로 보는 아들. 선이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말하지 않아도 선이의 마음을 저는 압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가, 선이야. 그리고 고생했어. 문이 닫혔습니다. 선이가 사라졌어요. 25년 만에 와서 결혼하는 큰아들 모습을 보고 형을 위해 노래를 불러주는 작은 아들을 보고 그리고 다시 떠난 선이.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식이 끝나고 주원이가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오늘 엄마 너무 고우세요. 주원이는 엄마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지훈이도 달려왔어요. 가족 사진을 찍을 시간이었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주원이가 가운데에 서고 수아가 옆에, 저와 시부모님이 양옆에 섰어요. 지훈이도 함께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두 엄마의 눈물바다가 된 결혼식, 그리고 남편이 어느 때보다 그리웠던 아들의 결혼식이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주원이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주원이와 수아가 두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3살 민준이와 돌 지난 서연이. 할머니, 민준이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고 행복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제가 엄마가 됐고 이제 할머니가 됐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들을 재운 후 저는 주원이와 수아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주원아, 수아야.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예요? 주원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수아도 결혼 전에 내가 얘기해서 잘 알고 있을 거야. 주원아, 너 친엄마 기억나? 주원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렴풋이요. 왜요? 엄마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너희 친엄마에 관한 거야.
수아가 주원이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주원아, 너 6살 때 내 친엄마가 떠났잖아. 그분 이름은 유선이야. 그리고 저는 25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이와 경진의 관계, 선이가 왜 아이들을 두고 떠났는지, 2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주원이 결혼식에 왔었다는 것까지. 주원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럼 그분이 저희 결혼식에 오셨어요? 응. 맨 뒤에 조용히 앉아서 너를 봤어. 그리고 지훈이 노래하는 것도 봤지. 몰랐어요. 주원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너한테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너도 이제 아빠가 됐잖아. 주원아, 내가 부모가 돼보니 알겠지? 자식을 떠나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희 친어머니는 25년 동안 너희를 그리워하며 살았어. 그런데 왜 한 번도 저희를 찾아오지 않으셨던 거예요? 나를 온전히 엄마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고. 너희가 새 가정에 잘 적응하려면 자신은 안 보는 편이 낫다고 하셨어. 그래서 독하게 마음먹으신 거야. 주원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친어머니가 결혼식에 오셔서 이걸 주셨어. 저는 선이가 주었던 통장을 주원이와 수아 앞에 내밀었습니다. 나도 이 돈 받는 게 너무 미안했지만 너희 친어머니는 이렇게라도 너희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으신 거야. 그 마음을 알아서 나도 더는 거절 못했어. 주원이는 통장을 손에 쥐며 울었습니다. 주원이는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겠지요. 친엄마의 모습을, 친엄마가 주었던 사랑을. 그 통장에서 절반은 지훈이 몫으로 빼놨어. 지훈이도 결혼할 시기가 오면 말해줄 거야. 지훈이는 나를 친엄마로 알고 있으니 말하는 게 더 조심스러워.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지금 그분은 어디 계세요? 서울에 혼자 살고 계셔. 작은 원룸에서 혼자 그 세월을 견뎠더라. 그리고 너희들한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 너희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패 끼치기 싫다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말하는 거야. 주원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주원아, 이제부터라도 친어머니한테 자주 연락하고 챙겨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엄마는 섭섭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를 25년 동안 키우면서 충분히 행복했어. 하지만 선이는 사진으로 그리움을 달래가며 살았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나는 감히 상상도 못해. 내가 섭섭하다고 하면 천벌 받을 일이다. 수아가 주원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날 밤 주원이는 선이 연락처를 받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주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선이 어머니 만났어요. 그래, 어땠어? 많이 우셨어요. 엄마, 그분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혼자서. 그리고 엄마가 지금까지 그분께 보냈던 저희 사진들이 벽에 한가득 붙여 있었어요. 벽에 붙인 사진들 떼기 싫어서 이사도 안 가셨대요. 제가 방에 들어가서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분께 저희 커가는 모습들을 계속 보내주셔서요. 그렇구나. 그리고 주원아. 그분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드려. 네. 그리고 손주들 사진 보여드렸더니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주원이가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맙다고. 주원이는 이제 두 엄마를 이해할 만큼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엄마도 선이 어머니도. 그래, 그렇게 해. 하지만 엄마,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죠? 엄마는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주원아.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원과 수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선희를 찾아갔습니다. 선희가 손주를 안고 우는 사진을 주원이가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잘 됐어, 선희야. 정말 잘 됐어. 남편이 있었다면 남편도 기뻐했을 겁니다. 어린 시절 선희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한 것이 내내 미안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2년 후 지훈이도 결혼했습니다. 지훈이는 대학 동기였던 예린이와 결혼했어요. 지훈이 결혼식에도 선희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맨 뒤가 아니라 하객석 앞쪽에 앉았어요. 주원이가 모셔온 거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지훈이가 선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이는 4살의 선희와 헤어졌습니다. 은희를 친엄마로 알고 지내던 지훈은 처음엔 선희의 존재를 부정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지훈의 충격은 컸습니다. 우리 엄마가 사실은 우리 엄마가 아니라니. 이 말을 연거푸 쏟아냈습니다. 지훈이한테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원은 동생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설득시켰습니다. 지훈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원의 기억 속에는 있었으니까요. 친엄마가 지훈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린 지훈이 얼마나 엄마 껌딱지였는지를요. 마침내 지훈은 엄마를 자신의 결혼식에 모시고 싶다고 형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용기를 내서 선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훈아. 선희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가 너무 어렸을 때 떠나서. 처음 보는 생모의 모습이 낯설었겠지만 지훈의 눈에도 보였을 테지요. 이분이 자신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셨는지. 그 외로움이 선희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괜찮아요. 저는 잘 컸어요. 지훈아, 고맙다. 이렇게 잘 커줘서 정말 고맙다. 어머니도 힘드셨죠? 혼자 계시면서. 이제 저희가 어머니 지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외롭지 마세요. 지훈이가 선희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훈이가 결혼하고 1년 후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아빠 됐어. 새벽에 진통이 왔던 거야? 예림이는 괜찮아? 아이는 건강하고? 엄마를 불렀어야지.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예림이한테 매일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안 계시는 예림이가 걱정이 됐거든요. 예정일이었던 어제 저녁에도 진통이 없어 예정일을 넘길 줄 알았는데 새벽에 진통이 시작됐나 봅니다. 제가 예림이 곁에서 친정엄마처럼 힘이 돼주고 싶었는데 친정엄마도 없이 그 고통을 감내했을 며느리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하나씩 물어봐. 예림이는 건강해. 자연분만으로 나와서 지금 미역국 먹고 있어. 우리 딸도 건강하게 잘 나왔어. 3.2kg. 아직은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어. 역시 지훈이는 장가를 가서도 딸 같은 아들입니다. 제잘제잘 모든 궁금증을 한꺼번에 풀어주니 말이지요. 모두 건강하다니 그제서야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훈이가 말합니다. 예림이가 진통을 10시간이나 하는데 나 엄마 생각이 너무 나서 울었어. 엄마도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낳았을 거. 울먹이며 말하던 지훈은 아차했는지 말끝을 흐렸습니다. 엄마, 나 자꾸 엄마가 나를 낳지 않았다는 것을 잊게 돼. 미안해. 저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엄마도 잊고 산지 오래야. 그래, 엄마. 나 그냥 지금처럼 생각할래. 전화를 끊고 또 한 번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주원이와 지훈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산지 오래였습니다. 지훈이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나 그냥 지금처럼 생각할래. 누가 낳았고, 누가 키웠고,
그게 중요한 것일까요? 주원이, 지훈이한테는 자신들을 사랑해주는 두 명의 엄마가 있다는 것. 지금은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2년 전 소개팅 자리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을 선택하면서 저는 두 아이를 동시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건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때로 되돌린데도 저는 같은 선택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없는 제 삶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이제는 그저 모든 게 감사합니다. 너무 일찍 제 곁을 떠났지만 두 아이들을 남겨준 사랑하는 제 남편, 주원이와 지훈이를 낳아준 선이, 제 아들이 되어준 주원이, 지훈이, 그리고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시부모님이 누구보다 고맙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마치 축복처럼.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찬. 두 아이의 엄마로 살지 않았다면 평생 몰랐을 온갖 감정들. 그 모든 희로애락을 알고 살 수 있어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은희와 선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엄마로 살았던 두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는 낳았고 한 여자는 키웠습니다. 둘 중 누가 더 엄마일까요? 그 질문에 누가 답할 수 있을까요? 선희는 아이들을 위해 떠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25년 동안 지독한 외로움을 사진 한 장에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그것이 선희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희 이야기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이들을 보낸 후 25년의 선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생때 같은 자식을 떼놓고 독하게 버텨야 했던 선희의 세월을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은희 시점에서 써내려간 이야기입니다. 사별 후에도 악착같이 두 아이들을 지켜내고 진짜 엄마가 된 은희 이야기.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견디면 언젠가는 봄이 옵니다. 다시 봄처럼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깊이 있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